언니들, 여름은 잘 맞이하고 계신가요? 프라이드먼스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 6월에도 언니들을 찾아온 한 해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많은 언니들이 여러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한동안 특히나 더 고생이 많았던 만큼 이제는 언니들의 삶에 더 평안하고 즐거운 순간들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선 직후인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성적 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조치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이내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성적 지향을 제외하고 재발의하겠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안을 제정하는 중에도 굳이 차별을 끼얹어서 진행하겠다는 이 답답한 소식에 저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성별 정체성까지 포함해서 해당 법안이 제정되고 이 기세를 몰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는 생활 동반자법까지 빠르게 개정되길 바라면서 6월에 2주차 방송 시작해볼게요. QQ88-1234 엘량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엘량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엘량장점으로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엘량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6월 2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초초님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관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던 사람이에요. 내가 성소수자로 살고 있는 게 저 정치인들에게는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러다 작년 말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다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이미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 없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라나요. 그리고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이 지나갔네요. 이쪽 커뮤니티 앱에 들어갔는데 레즈들도 참 다양하더군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지금의 애인에게 문득 감사 인사를 전했네요. 이제 와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겁이 날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애인에게 더 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애인이 만족하는지도 다시 물어보면서 말이에요. 언니들도 좋은 사람 만나서 오래오래 서로 잘 지내길 바랄게요. 신청곡은 애인이 좋아하는 태민의 Say Less입니다. 라고 초초님께서 이렇게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그저 얼마 전이죠.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날이면 아마 대선 일주일 후겠네요. 대선이 끝나고 저희
많은 성소수자 퀴어 분들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 거를 저도 많이 봤는데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뭐 지지하는 방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걸로 서로 또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확실히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치 저는 관심이 많고요. 일단 관심이 많은데 정치인 분들이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안정을 좀 찾도록 이 국가의 안정을 찾도록 좀 노력도 하셔야겠지만 그 국가의 안정을 찾으려면 사실 저는 뭐 차별금지법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고 계시고 지금 녹음하는 날 지금쯤 아마 뭐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 무직행동 차재현 이쪽에서도 대통령님께 저희 성소수자 목소리를 들어달라, 우리를 만나달라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기사가 좀 났을 거예요. 저희는 아직은 녹음하는 당시에는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 성소수자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정치인 분들께 그리고 마포 FM이니까 뭐 마포구 관할의 어떤 여러 정치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마포 FM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올해로 20년째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초초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뭐 지금의 애인에게 문득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쪽 커뮤니티 앱에서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리고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그래요. 예전에도 누군가한테 얘기했는지 여기서도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그런 애인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좀 찾아갈 때 애인을 찾아갈 때 그럴 때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애인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목록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 누구 소개받고 싶니? 어떤 사람이 너는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주변에서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뭐 각자의 뭐 대략적인 이상형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었어요. 매번 나는 예쁜 언니면 좋지 맨날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뭐 언니라는 거야 뭐 제 나이보다 언니면 뭐 언니겠지만 예쁘다는 건 너무 또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개받기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를 소개받고 싶은데 좀 쉽지 않다는 언니들 이거 좀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좀 어느 순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그냥 메모장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그냥 하나하나 적어봤거든요. 근데 막 20몇 개인가 30몇 개인가 나오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활동도 좀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고 나름 제 인생 기준으로는 좀 오래 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활동도 좀 오래 하기도 했었고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이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라고 뭐 꼭 잘 맞아요. 100% 잘 맞을 필요까지는 없어서 최소한 안 맞는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라는 그런 그런 리스트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쓰다 보니까 뭐 되게 저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되고 나를 좀 돌아볼 수도 있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정리할 수도 있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주변에 좀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방송에서도 추천을 했었는지 하도 추천을 하고 다녀서 가물가물한데요. 어쨌거나 오늘 처음 들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처음 들으신다면, 또는 뭐 들으셨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들으시는 언니들 계신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애인이 있는 분들이라도 나는 어떤 상대방이 좋은가 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보시면 오히려 그렇게 적다 보니까 지금 나의 반려자와 지금 나의 애인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구나,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좀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초초님처럼 문득 애인에게, 반려에게, 반려자에게, 파트너에게 감사 인사를 또 전하는 순간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니까 오히려 서로 소통하거나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면서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초초님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정치로 얘기를 시작하셨다가 마지막에는 뭔가 애인이 좋다, 지금 애인이 너무 좋다라는 걸로 좀 끝난 것 같아서 뭔가 기승전 애인 사랑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 행복을 느끼신다는 거니까 뭐든지 언니들이 행복을 느끼실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애인분께서, 초초님의 애인분이 좋아하시는 곡을 신청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언니들의 행복을 계속해서 바라면서 초초님의 신청곡을 또 들려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초초님의 신청곡인 태민의 Say Less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엘량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6월 2주차의 띵동은 제25회 한국 퀴어 영화제의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제25회 한국 퀴어 영화제 개최를 위해 대관 협의를 진행 중이던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한국 퀴어 영화제 측에 대관 불가 통보를 전했다는 소식 기억하시나요? 아마 4월 5주차 특별방송을 들으셨던 언니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한국 퀴어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측에서는 극장이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학교에서도 기독교 창립 이념에 반하는 영화 상영은 학교 내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대관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및 긴급 구제 신청을 완료했고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의 목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올해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인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에 걸맞게 한국 퀴어 영화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트하우스 모모의 대관 불가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제25회 한국 퀴어 영화제의 새로운 상영관이 공개되었습니다. 제25회 한국 퀴어 영화제는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더숲 아트시네마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영화제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한국 퀴어 영화제 SNS 또는 홈페이지 kqff.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4월 5주차 특별방송에서도 한국 퀴어 영화제 부집행위원장 류님이 알려주시는 정보와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퍼레이드에 관한 정보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 6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손그림 등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해주실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의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gpa@한메일.net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량장점팀 앞.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퀴어 라디오 엘량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할애의 2주차 방송 QQ881234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엘량장점. 운동하세요? 네, 저는 주로 퀴어 인권 운동이랑 환경 운동, 가끔 시위도 나가고. 아니요, 무브먼트 말고 엑서사이즈요. 그럼 저희랑 같이 운동하실래요? 네, 저도 갈래요. 너무 좋아요. 언니의 근육. 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 언니의 근육 6월의 운동을 또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이번 운동은 조금 더 더 활동적인 운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듣고 들으신 언니들도 되게 좀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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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두 분 나와주셨는데, 각자 간단하게 뭐라고 불러드리면 되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루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니라고 합니다. 네, 라니님까지 루시님과 라니님 이렇게 농구를 소개해 주시러 나와 주셨는데요. 농구라고 제가 미리 소개는 해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농구라는 운동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운동을 한다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농구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다른 운동도 하시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라니님 농구 말고 다른 운동도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전에 한때 좀 힘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헬스를 잠깐 했었고 네, 또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냥 따로 좀 날씨가 괜찮을 때 나가서 러닝을 하기도 해요. 한 5km에서 10km 정도 뛸 수 있는 체력을 항상 갖고 있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농구가 좀 빠르게 뛰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체력이 기초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루시님은 농구 말고 다른 운동? 일단 운동은 다 잘하는 편이고요.
일단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끔 배구를 좀 하러 가는 편이에요. 농구와 배구. 사실 뭐 이제는 어느 정도 농구랑 배구를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손으로 공을 잡고 하는 운동이잖아요, 둘 다. 농구와 배구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농구는 몸싸움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몸싸움에 당해서 좀 지친다. 그러면 이제 배구를 하러 가는 편입니다. 배구는 아무래도 이제 코트를 사이에 두고 이제 그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갈라져 있으니까 팀끼리 네, 그렇죠. 안전하겠네요, 몸싸움으로부터는. 그리고 뭔가를 좀 때리고 싶다. 그러면 배구를 하러 갑니다. 근데 농구공도 이렇게 때려서 막 튕기거나 하지 않나요? 농구공은 세게 때리면 그 공을 제가 다시 잡아야 돼요. 네, 드리블은 저한테 다시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기는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농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더 다른 궁금증은 잠깐 넣어두고 저희가 농구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분 다 농구를 뭐 경력이 각각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라니님은 농구를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23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슬램덩크가 나오면서 한번 이제 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같이 올라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농구를 뭐 그냥 당장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주변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어디 배우러 다니신 거예요? 네, 그때 원래 중학생쯤부터 농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필드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찾아보다가 하나 가까운 데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슬램덩크에게 감사하면 일인 것 같네요. 되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 루시님은 언제 처음 농구를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30년 차가 다 돼가죠. 와, 거의. 그럼 거의 평생을 농구를 하신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냥 농구로 내가 만들어졌다. 거의 이 수준 아닐까요? 그 정도면? 이제는 이게 내가 농구인지 농구가 나인지.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요. 네네. 근데 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네. 그 스트레스를 풀러 농구를 다시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농구를 정말 어릴 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뭐 그때도 어디서 배운 걸까요? 아마 그 코트 안에서 이제 농구를 이제 친오빠가 자기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다가 네. 인원이 부족해서 서 있어라. 그냥 잠깐만 서 있으면 된다. 자기가 농구를 잘하니까. 그런데 이제 농구가 사람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패스를 안 하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던졌는데 제가 맞았어요. 받은 게 아니라 네,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으니까. 네네. 말을 잘 들으시는 동생분이셨군요. 네. 네, 한 대 맞다 보니까 열이 받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농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고만 있을 순 없다. 내가 받아야겠다. 네, 어떻게든 한번 제껴보고 한 번쯤은 어떻게든 좀 멋있게 좀 눌러보고 싶은 마음에 하다 보니까 30년 정도가 된 거네요. 결국에는 한 5년 전쯤에 이제 친오빠를 한번 이겨봤어요. 결국에. 진짜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네,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그래도 5년 전에 이겼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왜 이렇게까지 했나? 별거 아닌 이 사람을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했나?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나는 그 당시면 거의 한 25년 됐을 테니까 나는 이미 농구로 인생이 점철되어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 아니실까요? 좋은 양분이 되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30년 가까이 농구를 하신 분과 2년 차, 2학년 되신 라니님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와주셨는데 되게 두 분의 관계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두 분이 뭔가 같이 하고 있는 모임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나와주셨다는 거는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모임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위켄즈라는 농구 팀을 하고 있고요. 퀴어 친화적 농구 모임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주말에 이제 사회인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은 30년 차시면은 선수로 계시는 걸까요? 일단 저는 코치로 있고요. 네. 코치. 그죠. 30년 정도면 코치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라니님은 이제 선수로 계시는 학생인가요? 선수인가요? 어떻게? 학생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또 특이한 게 원래는 위켄즈 소속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팀에 제가 또 이제 코치로 초빙이 되면서 그 팀의 에이스로 제가 키우고 싶은 마음에 좀 더 해라. 그래서 이제 위켄즈까지 같이 그럼 스카우트 하신 걸까요? 위켄즈로? 연습 시간을 좀 늘려준 거죠. 네. 위켄즈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라니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되게 표정이 묘했어요. 마지막 나머지 공부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약간 불려 나온 것처럼 처음에 게스트로 한번 되게 감사하게 갔는데 그 후로는 좀 잡아두고 훈련을 조금 시켜주셔서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갔다가 갑자기 스파르타 훈련이 시작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코치로 이곳저곳에서 농구를 하면서 뭐 다른 그냥 농구 뛰는 것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루시님은 경기 이런 것도 따로 선수로도 나가시나요? 네, 지금 5대5 동호회를 하나 하고 있고요. 3대3 경기도 팀을 하나 하고 있고요. 5대5와 3대3은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경기 방식이 많이 다르고요. 네. 경기 시간 자체가 거의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단축돼 있는 스포츠예요. 3대3은. 5대5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구. 네, 그렇죠. 40분 경기. 그리고 3대3은 이제 10분 단판 경기고 네. 룰이 굉장히 축소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과열된 양상의 격한 스포츠. 그 몸싸움이라는 게 되게 많겠네요. 네, 그렇죠. 전혀 다른 운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농구 공을 쓰는 것만 같고 공도 다릅니다. 심지어. 네. 어떻게 다르나요? 크기는 작은 공인데요. 무게가 무겁습니다. 일반 농구공보다는 작고 조금 더 무겁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5대5와 3대3의 장점만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5대5의 장점은? 5대5의 장점은 아무래도 5명의 인원이 뛰기 때문에 전술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원하는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관계만 좋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경기가 펼쳐질 수 있고요. 네, 3대3은요? 3대3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단판에 이루어지는 경기다 보니까 네.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훨씬 더 네. 많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대3은 사실 격하지만 그 도파민에 중독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3대3 얘기하실 때 눈빛이 조금 달랐거든요. 아마 듣고 계신 언니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봤어요. 라니님도 보셨죠? 네, 봤어요. 네. 또 아마 상금의 얘기를 상금이 3대3이 더 크나요? 이게 상금이 만약에 이제 100이라고 치면은 나눠 가져야 되는 인원수가 n분의 1이 그렇구나. 확실히 맞아요. 상금 n분의 1이라는 게 좀 사람이 적어질수록 그렇죠. 이득이 크죠. 네, 5명 이게 5대5 경기는 엔트리가 13명까지 들어가지만 이제 3대3 경기는 엔트리가 4명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듣고 계신 라니님께서는 5대5, 3대3 둘 다 혹시 해보셨을까요? 네, 둘 다 해봤는데 이제 팀은 5대5만 있고 3대3을 많이 보러 갔어요. 라니님은 5대5와 3대3 중에 뭐가 더 취향이실까요? 저는 3대3도 경기를 해보긴 해봤는데요. 네. 할 때는 저는 5대5가 더 재밌었는데 보기에는 3대3이 템포가 빠르고 좀 도파민이 좀 더 돌지 않나. 더 나를 자극하는 건 3대3이고 네, 맞아요. 5대5가 확실히 더 편하고 잘 맞기는 하고. 네, 하면은 좀 이렇게 짜임새 있는 플레이가 더 많이 나와서 할 때는 5대5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각자 뭐 여러 개, 2개 이상의 모임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농구를 좀 많이 하다가 보면 어떤 뭐 근육이 좀 발달하는 것 같다. 농구를 특히나 이제 너무 오래 하신 루시님은 또 다른 생각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작한 지 이제 2, 3년 정도 되신 라니님 뭔가 좀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구를 했을 때 어떤 근육이 개인적으로는 더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루시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루시님은 가르치실 때 항상 하체를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는데 저는 상체 근육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옛날보다 드리블 칠 때나 슛을 던질 때도 하체를 많이 쓰라고 가르치셨는데 상체를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팔의 근육이 좀 옛날보다 좀 커지지 않았나. 아니면 그럴 수 있죠.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좀 약했는데 농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체가 더 많이 발달했다고 느끼실 수 있죠. 맞아요. 원래 팔에 근육이 잘 붙었는데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확실히 더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농구는요, 근육이 발달한다기보다는 근육을 소모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격한 운동이고요. 전신 운동이다 보니까 근육이 부족하면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농구를 시작한 다음에 욕심이 생기면 농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외부에서 근육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럼 근육을 네. 쌓아와서 보통 밥을 먹고 그걸 소비한다고 하는데 근육을 채워서 그걸 소비하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막 헬스 해오시고요. 외부에서 막 스쿼트 해왔다고 오늘 수비 잘할 거라고 막 얘기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막 오늘 코어 했다고 오늘 3점 잘 날라갈 거라고 얘기하시고. 네, 농구를 위해 근육을 또 키워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농구라는 이 도파민을 위해서 근육을 키우면 그건 또 그거대로 긍정적인 순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약간 반대의 느낌이긴 한데요. 이게 또 항목 자세하게 보면은 정말 실생활에서 안 쓰시는 근육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자미근이라든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뭔가요, 가자미근은? 가자미가 먹는 것만이 아니랍니다. 어디 쪽일까? 왠지 약간 등 쪽, 허리 쪽 이쪽일 것 같아요. 오, 예, 거의 뒤쪽은 맞는데요. 네, 종아리 쪽에 있습니다. 네. 종아리 근육, 많이 뛰니까 그렇게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도 많고요. 네, 순간적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동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생활에서 안 쓰시는 근육들이 엄청 발달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이렇게 보기 좋아집니다. 네. 지금 네. 루시님께서 쉐입이 달라져요. 네, 되게 근육을 자랑을 하셨는데,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되게 안타까운 지경인데요. 근데 확실히 농구하시는 분들, 농구 선수분들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배구 선수분들도 전체적으로 되게 멋있고 근육도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농구하시는 분들이 뭔가 조금 더, 뭐랄까, 근육이 좀 더 두꺼워 보인달까요? 다르죠. 네, 그런 느낌이 저는 있긴 했거든요. 배구 하시는 분들은 점프를 주로 하시고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늘고 길게 위로 뻗어 있으세요. 근데 농구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근육이 많이 붙어 있는 약간 두꺼운 느낌의 선수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두껍게 쌓아놔야지 또 소모를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라니 친구가 이제 사실 물리치료사예요. 네, 전문. 저도 되는 걸까요? 제가 밝히지 말라고 말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말할 줄 알았어요. 각종 근육이 발달하는 과정을 농구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라니님께서 직업상 이제 근육 발달에 대한 아니면 근육이나 뭔가 몸의 해부학적인 지식이 좀 있으신 거라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루시님이 해주신 거죠? 네, 심지어 손바닥 근육도 생기거든요, 이게. 이게 공을 다루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손바닥에 어디 손가락 쪽이야 아니면 바닥? 여기 바닥 저 아래쪽 근육이랑 뭐 이제 손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는 네. 근육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농구보다 물리치료사 일을 짧게 했는데요. 이게 요즘은 학교에서 신용어로 다 근육 이름 바꿨어요. 근데 근육 이름이 정말 안 예쁜데요. 신용어로 하면 거기 지금 만지고 계신 곳은 새끼 벌림근 막 이렇게 그냥 아, 우리가 손아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근육이 새끼 벌림근이라고 합니다. 네. 새끼손가락과 이 손목 사이에 있는 이 도톰한 이 근육. 아, 주먹 쥐었다가 피면은 새끼를 이렇게 새끼라고 하니까 좀 새끼 손가락을 벌릴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는 이름이 많네요. 근육 이름도 요즘에는. 네, 재밌는 얘가 손에 있는 것 중에서 벌레근이라고 있어요. 벌레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손 사이사이에 있는 손뼈 사이사이에 있는 거를 벌레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아무 독특해요. 그러게요. 이게 여기 있는 거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사이에 물갈퀴처럼 있는 쪽에 그걸 벌레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오히려 더 농구보다 더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래도 농구 얘기하기로 저희가 모였으니까. 하지만 제목이 저희는 언니의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근육 얘기도 중간중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근육은 여기저기 좋아지는데 전체적으로 좀 도톰한 근육을 원하시면 사실 농구가 또 좋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또 농구의 좋은 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루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역시 도파민이죠. 네. 도파민. 네. 네. 속고 속이는 아주 재밌는 운동이고요. 서로 상대방을 속고 속이는. 네, 그렇죠. 이게 페이크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뭐 슛을 쏘다가도 다시 접어서 드리블을 하고, 저 봤어요. 농구. 네, 그래서 다시 그걸 이제 상대방을 제끼고 가서 다시 슛을 쏘는 척하면서 다시 이제 공을 패스하는 척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발을 빼서 다시 또 이렇게 패스를 하는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대방을 농락하는 플레이가 일품입니다. 아, 농락이 좋은 점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걸로 이제 도파민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숨차게 운동하는 거를 원래부터 좀 좋아했었는데 또 그 숨 차는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지만 그 느낌은 별로 안 그러니까 좋아요. 숨이 차오른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부터 공으로 하는 운동을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공으로 하는 운동을 하면 제 이런 집중 같은 게 공에 쏠리니까 이런 느낌들이 많이 거슬리지 않고 또 재밌게 운동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좋았고 농구는 플레이가 굉장히 다채롭고 여러 운동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공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고 패스를 잘 주는 것도 중요하고 드리블 친다거나 슛하는 것도 다 이제 필요한 능력인데 그거를 다 갖추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기보다는 그 능력들을 잘 조합해서 팀원들이랑 같이 조합해서 다양한 컨셉으로 또 게임을 다채롭게 꾸려갈 수 있는 게 또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두 분의 답변이 이 각자가 겪은 경험 차이와 각자가 보고 있는 농구에 대한 그런 생각 차이가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아무래도 30년과 2, 3년은 확실히 이게 다를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한 28년 전의 루시님도 약간 그 당시에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생각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농구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언니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농구를 만약에 처음 시작한다면 아까 뭐 라니님께서는 원데이 클래스도 얘기하시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니님의 경우에서는. 저는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또 농구라는 스포츠에 중학교 때부터 흥미가 충분했었으니까 흥미를 가지는 거는 일단 패스하고 저는 또 재미있게 계속 하려면 잘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원데이 클래스 다니고 또 기본기부터 코칭해주는 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있는 팀에 합류를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차근차근 올라가자. 네, 근데 또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농구에 흥미가
있고 운동에 흥미가 있진 않으니까 흥미를 저는 맨 처음에 딱 갖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본기를 먼저 탄탄히 쌓아서 재미없는 뭐 드리블 연습을 오래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게임을 먼저 해서 조금 재미를 먼저 찾고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그때부터 기본기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네요. 농구를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한 거는 하고 싶다는 마음이군요. 네, 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계속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농구 콘텐츠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좀 흥미를 키워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코치를 좀 여기저기서 하고 계신 루시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농구 처음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라고 주변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라고 얘기를 해주실 것 같나요? 이제 방금 하루님이 얘기하셨던 게 제일 먼저긴 하죠. 먼저 자기가 접하기 쉬운 방식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뭐 만화가 편하신 분들은 뭐 슬램덩크나 뭐 여러 가지 만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농구 만화를 먼저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로 너튜브 같은 데서 경기를 짧게 보신다거나 유명한 유명한 선수들만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굿즈 같은 유니폼이나 뭐 신발 이런 제품들을 먼저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자기의 취미에 맞는 걸 먼저 찾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농구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그나마 좀 정이 덜 떨어진다. 그렇게 힘든가요, 농구가? 네, 농구의 허들은 높습니다. 네. 어떤 게 제일 큰 허들인 것 같나요? 시작 자체가 네, 허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 시작의 허들을 넘으면 네. 그때부터 이제 중독성이 굉장히 높은 운동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주로 좀 좌절을 하시나요? 가르치다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들이 이렇게나 몸을 못 썼는지에 대해서 좌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몸을 이제 막 내 맘대로 몸이 안 움직여진다. 아무래도 그렇죠. 발과 손과 목과 몸과 목이요? 네, 목과 허리와 다 따로 놀아야 돼요. 목도 움직여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목은 왜 움직이죠? 시선과 몸통과 네, 왔다 갔다 봐야 되니까. 네, 발과 드리블은 이제 발은 움직이는 이동, 예, 드리블은 손으로 하시고요. 예, 시선은 이제 시야 확보로 이제 목으로 하셔야 되고 이제 공을 커버를 하시려면은 허리를 돌리셔야 돼요. 그럼 진짜 전신 운동이라는 게 그냥 전신 운동이 아니군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는 운동이군요. 네, 처음에 시작하면 거의 몸이 고장났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이제 익숙해지기만 하면 훨씬 재밌어진다는 거죠. 네, 한 가지만 일단 해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도파민이 그게 정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년째 이 도파민에 뭐랄까 이렇게 빠져 계시는 이 루시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농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든데 내가 농구에 안 맞나 보다 싶은 언니분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그래도 초반에 시작해보신 뭐 라니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팁을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그런 힘듦을 견디는데 필요한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원데이 클래스를 요즘에 정말 많이 하세요. 일단 농구 학원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지역별로도 많이 새롭게 열어서 신규 클래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일단 여성반들이 많이 없고요. 여성반을 열어도 초보부터 차근히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냥 무작정 이거 하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한계가 왔다, 뭐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거기서 그냥 계속 버티신다기보다는 정말 초보 클래스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위켄즈라거나 너튜브를 진짜 초보부터 하는 보고 따라하는 네, 건가요? 채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서울권에 계시는 분들은 뭐 위켄즈를 통해서도 아마 초보
티를 좀 벗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아무래도 위켄즈에서도 저희 레주파에 좀 나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들었던 기억으로는 초보 팀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초보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위켄즈에서는요, 초보반과 이제 원래 하던 중급? 고급반, 고급? 네. 중급은 없고 바로 고급? 네, 네. 그러면은 중급까지도 초보와 함께 오래오래 좀 잘 편하게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네, 같은 시간에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하거든요. 이제 코치가 2명이다 보니까 네, 한 팀 한 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그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막 다르지는 않는데 네, 이제 그 동작 안에서의 디테일을 좀 네, 봐주시는 디테일이 좀 다르죠. 네, 그러면은 뭐 농구를 처음 시작할 때 뭐 준비물이 있을까요? 많죠.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준비물을 다 사라고는 안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럼 가장 필수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네. 일단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준비물은 사람. 네, 네, 어떤 사람? 주변에 농구를 해봤던 사람. 경험자를. 네, 그래서 그분의 물품을 조금 먼저 좀 빌려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경험자를 찾아야 되니까 위켄즈는 어떻게 뭐 SNS를 통해서 저희가 뭐 찾아가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켄즈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궁금하시거나 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레시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냥 위켄즈 쪽으로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마지막 코너 속의 코너, 밸런스 게임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빠르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포지션과 상관없이 내가 더 좋아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포지션이 무엇일까요? 일단 두 분의 현재 포지션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저는 포워드 보고 있습니다. 포워드고 또 가드 호소인 센터입니다. 네, 센터시고 루시님 센터고 나니님 포워드신데 포워드와 센터 가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루시님께서? 지금 농구는 약간 이제 포지션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포워드라면 해결사, 팀의 어려운 문제를 가드가 어려우면 가드 역할을 해주고 센터가 어려우면 센터 역할도 해주고. 그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네. 포지션이군요. 그러면 가드랑 뭐 센터는 뭘 하나요? 가드는 주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가드가 방어인가요? 일단 패스를 주로 해주거나 네. 아니면 바깥에서 큰 그림을 봐주고 이제 지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센터는요? 센터는 이제 골대 가운데에서 네. 이제 코트 가운데에서 이제 골대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공격수. 공격수 같은 거고 그렇게 해서 골은 누구나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내가 더 좋아하고 하고 싶은 포지션을 각자 한 번에 얘기를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포워드. 가드요. 똑같이 포워드에 만족하시는 나니님이신 네. 거고 그러면은 가드를 더 하고 싶다는 거는 뭔가 큰 그림을 보고 싶다는 뜻일까요? 루시님께서는? 몸싸움을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센터가 몸싸움이 더 많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모르는 사람들과 편하게 길거리 농구하기 대 나의 팀 멤버들과 빡센 농구대회 출전하기. 1번, 2번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모르는 2번. 사람. 예. 1번과 2번 딱 나뉘어졌네요. 루시님께서는 그냥 길거리 농구파이신 거고 여기는 라니님께서는 팀 농구파. 왜 길거리가 더 좋으신가요?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잘하시네요 이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 팀 사람들은 칭찬을 별로 안 해주시는 네, 거예요. 원래 잘하겠거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익명으로 가고 싶다라는 루시님과 그리고 팀 농구가 더 좋다는 라니님. 네, 저는 원래는 저도
혼자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진짜 많았는데요. 근데 맨날 팀 무빙을 엄청 중요하게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물들여 놓고 또 자기네 길 끌는 거를 튀고. 코치란 이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력은 좋은데 합이 안 맞는 팀에서 농구하기.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실력은 별로인데 합이 되게 잘 맞는 팀에서 농구하기. 하나, 둘, 셋. 2번. 오, 어쨌든 합이 중요하군요. 팀 게임이라서 그런가요? 실력이 좋은데 합이 안 맞는 팀에서는요, 저한테 볼이 안 옵니다. 아, 그냥 각자 하려고 하는군요. 네, 혼자 알아서 합니다. 라니님도 이미 이제 세뇌가 되셔서 팀이 중요하다라는 네네네. 하시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농구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농구 얘기로 그냥 한 2달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방송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출연 소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라니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나요? 제가 이런 라디오 출연이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처음에 같이 나가는 얘기 듣고. 근데 또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얘기해서 네, 시간 잘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라니님의 농구 사랑을 이렇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되게 수줍으시다가 농구 얘기만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시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농구 얘기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재밌고요. 네, 30년의 그 지루함이 조금 리프레시 됐나요? 네, 언니들이 중독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덕질 요소가 굉장히 많은 운동이고요. 네, 농구를 하시겠다면 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네네. 루시님께서 이끌어주는 농구의 길도 저희가 연결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농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아까 루시님께서 얘기해주신 너튜브 찾아보기 이런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한번 SNS에 검색해 보시면 위켄즈라고 또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언니들이 또 농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손그림 등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해주실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의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gpa@한메일.net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엘양장점팀 앞.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6월은 우리 퀴어들의 축제 기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번 주 6월 14일에 열리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레주파는 올해 따로 부스는 열지 않지만 저희 활동가들은 퀴퍼 곳곳을 지나다니고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저희들을 알아보신다면 꼭 인사 나눠요. 그리고 지난 주말 대전 퀴어문화축제 빵퀴에 다녀오신 언니들 계신가요? 저는 다른 일정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레주파 활동가 모님께서 다녀오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주차에서 후기를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만우님? 저와 언니들은 다음 주 3주차 방송에서 만우님께서 후기를 풀어주시길 바라고 있답니다. 잘 듣고 계시죠? 그럼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